안녕하세요.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의 7번째 강의, 주식 사이클의 이해입니다. 2차전지 대표 기업이었던 금양 역시 주가가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4단계를 거치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이클에 대해서 알고 있던 투자자라면 금양이 4단계에 들어섰음을 감지하고 재빨리 탈출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사이클에 대해 모르는 투자자라면 이 금양이 주가가 다시 영원히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계속 매수를 했을 것입니다. 3단계 고점을 찍고 주가가 하락할 때 빠져나간 투자자, 고점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매수로 대응하는 투자자, 그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도 판단이 서실 겁니다. 1988년 출간되었으며 중고시장에서 10배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되던 주식투자 백전불패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향후 주식투자 최적의 타이밍을 잡는 법이라는 개정 정보판이 발행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스탠 와인스타인은 주식의 4단계 사이클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이클은 이후 마크 미너비니를 비롯한 수많은 트레이더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주식의 사이클을 알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식 사이클이 생기는 이유는 첫째, 실제 체력보다 과도하게 주가 상승을 하는 경우입니다. 기업의 실적은 이렇게 오르는데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다면 이러한 주식은 거품이 많이 낀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2023년 반년 만에 주가가 10배가 올랐죠. 이렇게 주가가 갑자기 크게 오르는 경우가 바로 실제 이익보다 과도하게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실제 체력보다 과도하게 주가가 상승하면 거품이 잔뜩 끼기 때문에 다시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유행입니다. 요즘은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떠한 신흥 기업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이끌 수도 있고요. 즉 2020년엔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련 주식들이 인기가 많았죠. 특히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 치료제, 이러한 것들이 인기를 크게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가 단순히 유행하는 감기 정도로 치부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진단키트, 치료제, 이런 관련 주식들은 더 이상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와인스타인은 주식 사이클의 1단계를 기초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 기초를 튼튼히 쌓아야 실력이 금방 오르겠죠. 그만큼 이 기초지역은 주가가 오르기 전에 에너지를 모으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1단계 상태는 아직 방향성을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을 뿐이지 상승 추세라든지 하락 추세라든지 아직 방향성이 명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1단계 구간에서는 매수 금지입니다. 횡보하는 주식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저렴한 상태로 매수하고 싶다고 해서 미리 매수를 했다가 이런 횡보 상태가 몇 년이 갈지 모릅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러한 주가 횡보가 거의 2년 정도 걸렸고요. 대부분 주가가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은 이러한 기초지역을 형성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1단계 구간에서 미리 매수를 하게 되면 기회비용을 날리는 셈입니다. 다른 곳에 투자해서 크게 돈을 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돈이 묶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또한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추세가 아래로 잡힌다면 이때는 기회비용에다가 주가 하락이라고 하는 이중 악재를 맞게 되는 셈이 됩니다. 이러한 기초지역은 넓을수록 주가 상승이 강합니다. 어떠한 운동이라도 기초를 잘 다져놓으면 실력이 금방 쑥쑥 늘 텐데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지역이 넓을수록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더 강하게 상승을 하는 법입니다. 이러한 기초지역이 넓다 짧다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기초지역을 형성하는 데 있어 에코프로는 거의 2년이 걸렸고요. 이렇게 2년의 기간 동안 기초지역을 형성한 에코프로는 이후 반년 만에 10배 주가 상승을 합니다. 이러한 기초지역의 특징은 주가가 일정한 박스권 안에서 계속 횡보를 합니다. 아직 주가가 갈피를 못 잡은 상황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기초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주가는 이제부터 크게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1단계 구간인데요. 1단계를 거치고 나서 2단계로 상승을 하게 되니까 주가가 이제 막 오르기 시작하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도 약 2년 동안 박스권 안에서 주가가 횡보를 했는데요. 이후 1단계를 지나고 나니까
2단계로 올라가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1단계에서 얼마나 에너지를 잘 응축하느냐에 따라 2단계의 상승은 더욱더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식 사이클의 2단계 상승 국면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여드렸던 에코프로죠. 에코프로는 1단계 구간에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모았습니다. 이후 반년 만에 약 10배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즉 기업의 체력보다 주가 상승이 훨씬 더 가팔랐던 모습입니다.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나니 주가가 이제 크게 흔들리면서 3단계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한 3단계를 거친 주식은 다시 4단계로 바뀌었죠.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후 주가를 보면 주가가 오르려고 해도 저항선에 부딪히고, 주가가 오르려고 해도 계속 저항선에 부딪히며 주가가 내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도 에코프로의 주식은 여전히 4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4단계에서 벗어나려면 주가가 다시 횡보를 하면서 LG화학도 보면 기초지역을 오래도록 만들었습니다. 18년, 19년, 20년 약 3년간 기초지역을 완성했는데요. 기초지역을 완성한 이후 주가는 가파르게 오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약 3배 주가가 올랐는데, 다음은 S오일입니다. S오일은 2009년 차화정으로 대표되는 주도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정유 섹터의 대표 업종이었는데요. S오일 역시 마찬가지로 1단계 구간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상당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단계 상승을 하게 되죠. 3단계에 들어서게 되니 주가가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즉 4단계 진입을 알리는 신호였는데요. 하지만 S오일은 중간에 반등을 한번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앞에 저항에 부딪히고 다시 내려왔죠. 다음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보시면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었는데요. 네이버 주식은 1단계 기초지역에서 열심히 에너지를 모으더니 이후 2단계 사이클에 들어섭니다.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모습이죠. 구강약품도 기초지역에서 에너지를 열심히 모으다가 2단계 사이클에 진입했는데 3단계에서 아주 큰 주가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러다가 깨고 내려오는 4단계에 진입하는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구강약품은 다시 반등을 시도했지만 켜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신풍제약입니다. 신풍제약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올랐었는데요. 1단계 기초지역을 지납니다. 에너지를 많이 응축했죠. 그 다음 2단계에 들어섭니다. 주가가 아주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풍제약 역시 2단계에 들어서자 단기간에 주가가 10배나 오르는 그러한 기염을 토했습니다. 3단계에 들어서니까 이제 크게 주가가 출렁이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깨고 내려왔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는 추세란 무엇이며 전환점을 포착하는 방법에 대해 강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